안녕하세요. 빈즈입니다. 좀 더운 시기가 많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좀 찾아왔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은 가을에 찾아올 진짜 나의 인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는 어떤 사람을 잡아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나를 찾아오게 되고 나는 그 사람과 어떻게 엮이게 될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만나게 될지라는 카드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셔라 이런 행동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개팅이에요, 번개예요, 오프예요 이런 말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마다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나오는 카드가 있는 반면에 조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카드에서 뭐 오프를 말하는 카드, 뭐 번개를 말하는 카드 이런 게 조금 뭐 단톡을 말하는 카드 이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카드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식으로 행동을 넓혀가면 좋으실지 어떻게 나아가면 될지 가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까지 제가 한번 리딩을 최대한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4개의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 잠깐 카드 고를 시간 드릴 테니까 요 4개의 카드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2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2개를 모두 리딩 들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리딩을 하기 앞서 지금 이렇게 카드를 제가 리딩해 드린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특히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좀 특별해서 독특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정체성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랑 좀 다르게 뭔가 자만추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던 번개던 단톡이던 혹은 글을 올리는 그런 행위던 움직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석 없이 카드만 한번 보고 선택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다 고르셨을까요? 혹시라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보석을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핑크색, 두 번째 카드 빨간색, 세 번째 카드 파란색, 네 번째 카드는 노란색입니다. 이 보석을 보고 또 선택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고르세요. 다 고르셨을까요? 혹시라도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눈 감고 고르거든요. 눈 감고 이렇게 살짝 간격해가지고 순간 이렇게 찌릿하고 전기가 오르는 쪽을 선택하기도 해요. 혹시라도 눈으로 보고 못 고르시겠다 하면은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보석의 색깔을 떠올리다가 그 순간 딱 픽 되는 카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홍색 카드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자, 분홍색 카드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만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일까. 자, 일단 1번 카드 분홍색 고르신 분들 어떤 순간에 만나게 되느냐. 저는 사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이 분을 만날 때 가을에 이 분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게 되느냐를 봤을 때 조금 전 연애에 많이 지쳐 있었던, 좀 이리저리 상처를 많이 받고, 물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싶지만 그런 느낌보다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내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남은 게 없었고 내 남은 것들을 남은 게 없는 그 빈자리를 내가 막 이것저것 채우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겨우 수면 위로 올라오신 분 같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혼자인 것도 조금 익숙해졌고 나름대로 좀 마음이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날 때. 연애는 하고 싶지만 연애 자체가 무섭고 또 무서운 그 연애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연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시간을 가득 채우려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이제 좀 재밌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뭔가 그런 새로운 기쁨, 소소한 즐거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욕심이 조금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일적으로든 혹은 그 이외로든 나라는 사람, 자아를 조금 더 많이 쌓아 올려서 나 스스로에게 좀 더 욕심이 많이 나는 내가 무언가 이루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자꾸 인연을 만들면서 나의 그런 서해망, 관계를 조금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붙이는 욕심이 자꾸 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하는 일들도 조금 다 잘 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일들이 쉽게 풀린다거나 혹은 예전에 가로막혔던 일이 지금에서야 조금씩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보인다거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무언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만약에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길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그 전 연애 이후로는 나 혼자 보내는 시간도 즐거운 거예요. 굳이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즐거울 거고요. 그리고 내가 꼭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나 혼자 보내는 시간, 나 혼자 뭐 운동을 하든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 나 혼자 보내는 시간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아마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마음이 좀 불안했을 거예요. 뭔가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내 애인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을쯤에는 뭔가 나 혼자서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도 즐거운 것 같아. 꼭 애인이 아니어도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힘들었다 보니까 연애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연애를 잘하는 법을 조금 터득하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야 잘하는 건지, 내가 어떤 식으로 누군가와 연애를 유지할 때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깨달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머리에 좀 기준이 세워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고, 자신만의 고집과 자신만의 그런 틀이 매우 명확한 사람이에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진짜 더럽게 세고요. 자존심도 좀 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한마디를 툭 던지기가 어려워요. 대하기도 좀 어렵고 장벽도 좀 있어 보일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상대방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리드하고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포용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처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나랑 거리를 둔다? 나랑 조금 일부러 멀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대방도 사실 연애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입장, 좀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호감이다 라는 거를 느낄 때까지는 이 사람도 스스로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이상하게 뭔가 잘 통하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나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치관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나 싶은, 물론 만난 적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과 통하는 그 결이 이제까지 통하던 사람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뭔가 좀 배울 점도 많고 내가 닮고 싶은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뭔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새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많이 느낄 것 같고, 아마 1번 분들이든 이 상대방이든 자기답지 않게, 본인의 모습답지 않게 가끔씩 이렇게 직진으로 쿡쿡 찌르는 모습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잠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나답지 않은 직진이거든요. 나답지 않은 뭔가 직설적인 말을 해야 된다거나, 이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혹은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서로 뭔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 헷갈리지 마, 나 지금 너한테 혹은 나한테 올인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서 순간적으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번 분들이든 1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상대분이든 서로에게 조금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외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었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것들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그 기본적인 취향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살짝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정말 키를 작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나보다 훨씬 작은 사람을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을에 다가오는 이 상대방은 나랑 키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뭔가 눈이 좀 땡글땡글한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땡글땡글하고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면, 지금 이 가을에 다가오는 사람은 무쌍에 눈이 조금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좋아하던 세세한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체적인 건 똑같을 거예요. 머리를 짧은 사람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이 다가오는 사람도 머리는 짧아요. 혹은 내가 키 큰 사람을 원래 좋아했어요. 다른 건 다 안 봐. 나보다 키만 크면 돼 라고 하면 키는 똑같이 커요. 근데 이 다른 것들, 그 키를 제외한 다른 것들 중에서 조금씩 내가 좀 이건 꼭 지켜야 돼 라는 것 말고는 좀 다른 느낌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상대방 분과 1번 분의 가치관이 맞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1번 분이 생각하는 생활 방식 혹은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만의 패턴,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1번 분이나 상대방이나 좀 뭔가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 내가 호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 새로운 감정을 인정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이 감정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다가가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 텀이 필요해요. 한번 막 달려가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하고 또 달려가다가 또 멈추고, 이런 텀이 조금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어디서 만나느냐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 만나는지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1번 분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드디어 좀 굴 안에 있던, 동굴 안에 딱 갇혀서 일단 내가 나를 다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바깥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햇볕을 보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고, 이전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존의 나 자신을 좀 버리고 새로운 나 자신의 모습으로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1번 분들이 너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짐이 좀 많아요. 예전에 과거에 어떻게 연애를 했던 간에 사실 그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일 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번 분들이 지난 연애에서 배운 것들,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너무 그 과거의 자신을 마음에 담아둔 채로 예전에 나는 이래서 연애를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이 사람과 연애를 실패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이 보여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는 1번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해야 누군가와 다시 만나더라도 좀 잘 연애를 할 수 있겠다. 행복하게 연애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을 어느 정도 깨달으신 것 같거든요. 너무 걱정만 하다가는 오히려 들어온 이 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기회를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는, 써먹기 위해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꼭 누가 나한테 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 사람과 관계를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 좀 자꾸 뭔가 과거의 나한테 붙잡혀 있어요. 지금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고 누군가가 나를 시키고, 이게 그 누군가가 과거의 나인 거예요. 그 과거의 내가 너 예전에도 이런 말 비슷하게 해서 상처 줬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너 예전에 행동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예전에 그렇게 싸웠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계속 나한테 말을 걸거든요. 근데 더 이상 과거의 나 자신한테 그 운전대를 맡기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좀 도로를 좀 개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로로 접어들어 간다고 해서 길을 잃는다거나 차가 전복되지는 않거든요. 좀 갈팡질팡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확실히 새로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죽은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제까지의 당신, 1번 카드를 뽑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뭔가 탈피를 하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나의 연애라는 역사가 새롭게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책임감이 크고 강하고, 또 사람을 좀 통솔할 줄 알고, 아마 이 사람은 딱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끌릴 수밖에 없겠다, 뭔가 홀린 듯이 이 사람한테 이끌려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들 거예요. 그런 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무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과 가치관이 맞고 생각이 맞고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한다면 그걸 토대로 내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보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상대방도 서두르는 분이 아니고, 지금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서두르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가끔 앞서가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 앞서간다고 행동까지 같이 앞서가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행동이 앞서 나가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고 한다면, 이 가을에 누군가 찾아온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앞서가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닥쳐오지 않은 미래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 상대방과 천천히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가을에 찾아오는 이 분과의 감정은 아마 1번 분들에게 있어서 좀 정말 새로운 감정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카드지만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감정이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혼자 보낸 시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 가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월 정도로 생각을 하면 한 8개월 이상, 9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한 거의 반년 이상은 혼자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혼자 보냈기 때문에 감을 조금 잃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리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좋은 분과, 가을에 나타나는 분과 확실히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과거의 나에게 운전대를 맡기지도 마시고요. 이것저것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걱정들 때문에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놓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할 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번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준비는 충분히 됐습니다. 나를 쌓아 올리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고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확실히 좀 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방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 마시고 이렇게 좋은 사람 나타난다면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분홍색 원석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세요. 자, 2번 카드 빨간색 원석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만반의 준비가 끝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카드가 이렇게 나올까요? 일단 이번 분들은 정말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누군가를 만날 준비도 확실히 된 것 같지만 본인의 생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생활과 연애, 내 일과 연애를 확실하게 양립할 수 있는 준비도 끝났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에게 직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췄고요. 어떻게 다가가고 아마 데이트 코스까지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런 것도 확실히 좀 갖췄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가올 사람이 이상형을 꿈꾸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대시도 많이 받았을 거고 오프를 하면 애프터 신청을 받는 경우도 조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혼자였던 이유는 이번 분들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추구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오더라도 뭔가 연애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마 썸에서도 조금 애매하게 끝났을 거예요. 썸인 듯 아닌 듯 그냥 연락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이상형을 만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쌓아 올렸던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더 리딩할 것도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경제적 여유라면 경제적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라면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 생활의 방식들. 누군가가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오더라도 좀 뭔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크게 요동치거나 뭔가 확 바뀌어야 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재배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그 빈 공간을 이미 만들어 두었고 그 빈 공간, 지금 누군가가 없는 시간에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그런 취미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 그 시간을 메꾸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좀 이번 분들만큼 마음의 여유, 심적인 여유나 내 상황의 여유가 확실히 되어 있다면 누군가 아무나 들어와도 사실 연애는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본인의 이상형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실 제가 봐도 이번 분들은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외적 이상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향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형과 향은 조금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연애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혹은 내 심적이나 내 가치관이든 뭐든지 다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런 사람과 만족스러운 연애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사실 저는 월드카드가 지금 2개나 떠서 확실히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싶은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 상대방이 생각보다 좀 개복치예요. 멘탈이 개복치예요. 어느 정도 좀 유대감이 좀 쌓였다 싶으면은 뭔가 내가 좀 행동이나 말이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썸이나 연인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맨날 그 설레임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긴장감을 주면서 연애를 하고 썸을 타는 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 어쨌든 연애도 감정 소모인데, 이 상대방은 그렇게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긴장감을 놓는 그 순간에 멘탈이 터져요. 왜? 내가 이렇게 너무 편해졌나? 상대가 나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아마 그 혼자 그 멘탈이 탁 터진 상태에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해주고 싶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고 이런 것도 받고 싶고 저런 것도 받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누가 나쁘다, 누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상대방 자체가 이제까지 해왔던 연애들이 조금 본인을 안달나게 만들고 본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절부절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느슨해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가 나보다 더 느슨해져서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상대를 만나서 이번 분이 자신의 여유를 조금 나눠주고 자신의 여유를 좀 가르쳐 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계속해서 사실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까지 내가 지켜오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돼. 난 네가 마음에 드는 게 맞아. 너랑 잘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상대를 좀 어느 정도 다독이는 게 필요한데, 물론 그렇다고 이 상대방이 이번 분들에게만 매달리고 이번 분들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생활도 확실해요. 확실한 건 맞지만, 그리고 사실 이분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본인의 생활이나 본인의 가치관이나 본인 자체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다만 본인의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관심이 끊어지는 것 같아 보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존심이 굉장히 좀 강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초반에 조율을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두고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이상해요 라고 해도 만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일단은 굉장히 가치관도 잘 맞고요. 대화도 잘 통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야,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강한 감정적 이끌림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될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마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는 정착, 결혼 이런 단어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착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참 애매하기도 하고 좀 포괄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좀 이렇게 내실이 꽉 찬 사람이거든요. 아마 첫눈에 딱 보자마자 알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 자체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 그때 타로에서 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정도로 확실하게 좀 그런 느낌이 오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번 분들, 아까 1번 분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이분을 만나지 않아요. 1대1 오프 혹은 소개팅, 저는 소개팅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소개팅을 받거나 누군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라던가,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만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1대1 오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막 모이는 자리 자체를 이번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시끄러운 자리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지 따져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대1 오프 혹은 소개팅을 이용하다 보면, 그런 루트를 타고 가다 보면 이 가을에 이런 사람을 정말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형 중에서 굉장히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무언가를 이렇게 두루두루 잘 챙기는 엄마 같은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엄마라는 이미지를 하면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억척스러운 이미지도 있고, 혹은 너무 다 모든 걸 희생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다 희생해서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다 보듬고, 내가 다 보살피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최대한 뭔가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내가 다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따뜻한 사람,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자라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본인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 내가 사랑받는 법,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애정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을 꾸미는 방법도 알아요. 내가 어떻게 꾸며야 어울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나한테 어울리는구나라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아는 분이시고요. 주변의 사람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그게 일반 헤테로 분들이던 아니면 이쪽 분들이던 어쨌든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건, 사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번 분이 만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 이분이 도와주고 싶은 분들, 약간 서로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저렇게 인기가 많아, 좀 불안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 자체는 정말 주변에 모아놓은 분들은 진짜 지인, 친구들밖에 없을 거예요. 뭔가 본인이 좀 의심을 받거나 여지를 남겨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주변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이 카드만 본다면 인기가 많아서 조금 피곤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 뒷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퍼지는 걸 좀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한 여지를 줬다가 이런 소문이 뒷얘기가 나오면 내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일을 신경 쓰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서 최대한 칼같이 다 잘라내고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내 속에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파헤치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분이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거나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분이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뭔가 파헤치려고 하고 캐물으려고 하고 꼬치꼬치 뭔가 알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분은 뒷걸음질 치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번 분이 만나는 상대방은 조금 자신만의 이야기도 어딘가에 굳이 내보이지 않으려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억지로 파헤치려고 하지 마라. 소개팅에서 만나는 분이고, 아마 주선하시는 분이 양쪽 모두 검증된 사람들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로 두 분을 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좀 주변에 좀 이렇게 뭔가 좀 괜찮은 사람들을 같이 좀 두루두루 어울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툭 던져보세요.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아마 지금 이번 분이 원하시는 분을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분이 연애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본인의 기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낮추라는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봤을 때 이번 분은 그 기준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한 번쯤 꺾었을 때 본인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기준을 고수하시되, 그 기준에 맞게 누군가 만나고 싶다면 이번 분의 기준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준을 그대로 앞세운 1대1 오프를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가을에 누군가가 정말 이번 분이 고대하고 꿈꿔오던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연애까지 갈 것 같아요. 연애까지 가고 좀 그것보다 더 깊어지는 사이가 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리딩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뭔가 세계 카드가 두 번이나 나온 걸 보면 두 분 정말 잘 만날 것 같고,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가을에 꼭 만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셨으니까 나타난다면, 혹은 잡을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카드 파란색 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3번 분은 가을에 누군가를 만난다가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썸을 타고 있다가 상대방의 사정으로 혹은 3번 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뭔가 이어지지 못한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락은 하고 있고 언젠가의 재회를 위해서 꾸준히 본인들이 서로 이렇게 감정이 통하는, 그게 아니라면 좀 뭔가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연애까지는 갈 수도 없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사실 3번 분들 상황을 보면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정말 이 시간이 언제 끝나서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뇌도 보이시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받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실 주변에서 소개팅 받아라, 뭐 해라, 번개 나가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도 눈에 차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받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뭔가 새롭게 이 기다리고 있는 분처럼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3번 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건드리고 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건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대방 카드도 뭔가 1번이나 2번 분들처럼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게 과거에 이미 만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과거에 만난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전애인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애인일 수도 있고, 이미 한번 썸을 탔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지금 이미 썸이라는 관계 그 이상 혹은 연인 이하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상대도 혼자네요. 혼자고 뭔가 이 3번 분에게 안정감도 느끼고 있고요.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내가 힘을 내기만 하면 우리는 사귈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3번 분도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과의 관계 자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것도 이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분과의 만남 자체를, 관계 자체를 조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하기는 하네요. 왜냐면 지금 스스로 이 관계에 gat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정립 자체가 계속해서 멀어질 것도 알고 뭔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시 그 사람과 사귄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 처음과 같을까? 우리는 처음처럼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아껴줄 수 있을까? 과연 이 떨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애틋한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서로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3번 분들은 이분이랑 뭔가를 제대로 시작해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의 연애, 다른 사람과의 썸 절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약간 외골수 성격이에요. 외골수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뭔가 제대로 시작을 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에게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행동은 보이실 거예요. 말도 해볼 거고 행동도 해볼 거고. 근데 지금 아마 가을쯤 되면은 어느 정도 관계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조금씩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3번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가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돼서 이 상대방과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 2번 분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3번 분은 이미 기존에 혹은 주변에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은 뭔가 지인, 친구 이것보다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한 감정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음, 이분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뭐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3번 분들의 마음에 쏙 들 거예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논하기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상대방이 3번 분이 생각했을 상대방이 정말 어디 가도 꿀릴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은 뭔가 이 상대방도 그렇고 3번 분도 그렇고 갈피를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해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관계를 정립을 해 놓고 난 뒤에 나머지 일을 해결을 해야 제대로 잡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관계 정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단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번 가을에는 어떻게든 두 분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결단이 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좀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상대방이던 3번 분이던 뭔가 누군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어왔다는 게 뭐 마음이 통했다,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꾸준히 어필을 한다거나 뭔가 꾸준히 관심을 표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나는 지금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예요.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절할 수도 받아줄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싫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좀 이 가을 안에는 이 상대방과 뭔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좀 생각보다 오래 지속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오래 지속하셨을 것 같고, 아마 그게 1년 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반년은 넘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가까이 되셨을 것 같고, 혹은 좀 짧더라도 3개월 이상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어요. 3번 분을 제외하고 나면 당장은 그렇게 보여요. 다만 본인이 지금 이전에 과거에 했던 약속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 했던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을 지켜야만 3번 분에게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나 압박도 있거든요. 사실 3번 분도 그 과거에 나에게 했던 말 하나만 붙잡고 계속 기다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뭔가 이렇게 좀 관계가 좀 애매하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놓치면 안 되는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3번 분이 이 분을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원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을에는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이 상대방이 혼자 계시네요 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로 혼자 말 그대로 솔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금 만나는 사람과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이 상대방은 뭔가 계속 외로움은 유지해야만 하고, 하지만 정리는 할 수 없고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말이 좀 달라져요. 그거는 사실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을 계속 희망 고문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혼자 있는데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가을에는 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이대로 겨울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두 분 사이가 어떠냐면요. 결제 내려줄게 하는 어느 회사의 꼰대 부장님 같아요. 되게 결제를 내려줄 것 같으면서도 안 내려주고, 뭐 거래처라고 한다면 그거 발주할게요 해놓고 발주를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고, 뭔가 계속 나를 기다리게 하는데 이거를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건 3번 분의 마음이고 3번 분의 감정이고 3번 분의 진심이거든요. 이 진심을 한번 이미 전했기 때문에 상대가 내 진심을 화답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이 3번 분에게 전해준 진심이 있고 3번 분 역시 그 진심에 화답을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놓을 수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3번 분들이 가을 안에는 뭔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서 겨울에 이분과 사귀든 혹은 겨울에 이분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든 뭔가 결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3번분의 지금 3번분이 당장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3번분의 그런 아픈 마음들이나 이런 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아예 안 오나요? 사실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두 분이 다시 뭔가를 시작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저 가을에는 희망이 보인다일 뿐이지 두 분이 가을에 만나게 됩니다는 아니거든요. 이 만나게 될 사람에서 3번 분들에게 이 분이 나왔다는 건 사깁니다가 아니라 정말 희망이 보이는 무언가 툭 한 번 더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망 고문이 될지 정말 말 그대로 관계 정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가을에 이렇게 이분이 3번 분에게 뭔가를 하나를 툭 던졌다면 그거를 다시 잡고 두 분의 관계 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기다렸고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쏟았고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올인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올인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떠나면 내 모든 것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남겨두고 이 사람에게 뭔가 내 거를 줘야 되는데 너무 내 거를 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줘버렸기 때문에 더 놓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좀 뭔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정리가 돼서 3번 분들이 더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도록 심적인 고통이 없도록 심적인 스트레스가 없도록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노란색 돌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고난의 시간이 뭐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일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시킨 일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전에 너무 많이 떠맡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뭔가 느낌이 약간 이전에 실연 이후나 혹은 썸이 파토난 이후에 야 무슨 내가 연애냐 일이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냅다리 일을 받아놨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물론 금전적인 그런 보상은 바로 따라오겠죠. 보상은 바로 따라올 거고 나에 대한 그런 입지 자체도 조금 확실히 굳어졌을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거고요.
회사 내에서 나의 입지나 회사 내에서 나의 이미지는 굉장히 잘 구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자꾸 생각이 따로 빠지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진짜 얻은 게 하나도 없다. 돈밖에 없다. 근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뭘 하나? 라는 생각에 조금 자꾸 연애를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야 드디어 스물스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당장 뭔가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벌려놓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취미생활을 벌려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거를 다 해내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내 시간적 여유 자체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제가 봤을 때 4번 분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몇 개만 빼두시고 사람을 좀 만나러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분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좀 뭔가 4번 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사귀자, 만나자, 우리 썸 타자 이런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연애를 하는 느낌은 드는데, 유사 연애는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관계 정립은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 한 번도 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대화는 잘 통하고 정말 대화는 많이 하는데 묘하게 그런 관계 정립에 대한 대화만 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그 사람이 4번 분을 두고 바람을 핀다, 뭐 다른 사람이 있는데 4번 분이 세컨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 자체에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선을 딱 긋고 우리는 이제 친구 아니야, 우리는 이제 썸이야, 연인이야,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에 타이밍을 잘 못 잡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그래요. 왜냐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느라 이 상대방도 충분히 4번 분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인지를 할 거고, 뭔가 바쁜 사람, 정신없는 사람, 연애를 하기에는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4번 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해하고자 그런 말을 자꾸 피하는 건데, 4번 분이 보기에는 와,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피하지? 나를 싫어하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 그런 말들은 지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마음 편히, 왜냐면 지금 4번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포기해도 될 일이고 그만해도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아집으로 오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마저 안 하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나는 또 허탈해질 거고 또 외로워질 거고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근데 좀 놓으셔도 돼요. 좀 놓으신 상태에서 이분과의 관계 정립에 조금 더 힘을 쏟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4번 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들은 이전에 내가 잃었던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거든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다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몇 개 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텅 비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잃었을 때 텅 비어버린 과거의 내 자신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만 들게 되니까 누군가가 다가와서 네가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좀 기다릴게 라는 그런 배려, 그 4번 분들을 배려하는 말 자체에서 그치, 그러면 내가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고맙다 고맙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관계 정립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포기를 못해. 상대는 날 기다린대. 그럼 우린 유사연애만 해.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 4번 분이 가을에 만나시는 분은 정말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정말 4번 분이 꿈꿔오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제가 볼 때 4번 분들은 원하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상형도 있겠지만, 외적인 이상형보다는 뭔가 자신이 조금 잘 다져진 사람,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좀 강인한 사람을 원하실 것 같은데, 마음이 강인하든 정신력이 좀 강하든 이런 사람을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4번 분에게 그런 분이 분명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내 연애의 터닝포인트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 다가오실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연애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걸 포기하다 보면 난 또 허탈해질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를 포기 안 하면 과연 이 사람이 내 옆에 머무를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과 옳고 그름의 그런 판단들이 자꾸 4번 분들을 괴롭히실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 계속 뭔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나 스스로 막 내적 갈등을 아무리 일으켜도 좋은 사람이 다가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정말 어디 가서도 두 번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뭔가 내가 구축한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무조건 지켜야 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4번 분들이 구축해온 그런 것들 중에서 일 제외하고는 사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내가 굳이 이거를 끝까지 해내고 끝까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전에 이것들을 하지 않아서 이 전 연애가 끝나고 난 너무 허탈해졌고 난 텅 빈 사람이 됐어 라는 부분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도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찾아와도 좀 이 반복이 계속 될 거거든요. 4번 분은 4번 분이 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4번 분을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떠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와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마음에 좀 또 나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갈 거고 내가 무언가를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되거나 내가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상대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것들을 해내는 여러분을 4번 분을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좋아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나와의 관계를 조금 뒷전으로 밀어두는 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이어질까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한다라는 그 관계 정립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4번 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계속 매진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미안해 하고 돌아서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읽어도 운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다 한번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찾아오고 이 운명적인 만남이 또 한번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딱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거를 놓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아깝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4번 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집, 욕심 이런 걸 조금 버리고 이 가을에 나타나는 분과의 관계 정립에 조금 더 신경을 쏟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것들 외에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지금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몇 번씩 말하잖아요. 제가 이미 포기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또 한 번 텅 빌까봐 놓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아마 이 내적 갈등은 언젠가는 이분과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갈등으로 번지게 되면 이 운명적인 만남 완벽한 사람 절대 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본인의 시간을 추구하는 내가 하는 것들만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만을 조금 저버리시고 가을에는 이렇게 다가오는 분 괜찮은 사람 정말 운명과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분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썸이야 연인이야 여기까지 정립을 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나 이거 또 할게 라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과의 시간 자체를 시작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날들도 조금 소중히 여긴다면 다시 한번 텅 비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번 분은 이미 나를 채우는 방법을 알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전의 내 모습에 연연하면서 이전의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내 삶에 불쑥 들어오는 거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관계 정립, 이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호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정립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4번분은 1대1로는 못 만나요.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틈을 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번개도 괜찮고요. 단톡 같은 소모임을 들어가서 그 소모임을 즐기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천천히 알아가는 그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다수의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자리를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을 할 거고요. 꼭 가을에 들어오는 이 운명 같은 사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가지 카드 모두 리딩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리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다 각기각색의 카드가 나와서 좀 놀라기도 했고요. 사실 리딩을 하면서 제 주변인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 그런 리딩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했나 싶을 정도로 좀 뭔가 잘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월별 운세를 너무 올려보고 싶었는데 9월은 조금 애매하게 지나갔고요. 10월 전체 운세 이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전체 금전, 사업, 직장, 학업, 시험, 그리고 애정운, 인간관계운까지 통틀어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준비해 볼 거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9월 19일 화요일 저녁 6시 반부터 이쪽 술집 어스에서 제가 대면 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이제 친구분들과 오셔서 술 한잔 하시면서 재밌게 타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10분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10분 더 무료로 봐드리거든요. 친구분들이랑 같이 10분, 친구분들에게 10분을 무료로 받은 10분을 드려도 괜찮아요. 신청하시는 분 10분, 친구분 10분 이렇게 10분 10분 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어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일 사만다 파티라고 해서 퀴어와 논퀴어들이 만나는 파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만다라는 잡지, 독립 잡지예요. 퀴어 잡지인데 이 잡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파티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핫한 뜨거운 파티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대면타로 진행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리딩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원한 주말, 행복한 9월 하반기 되세요. 감사합니다.